사업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 사업의 원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에 단계가 있어요. 여기 직급 단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린 7직급 있죠.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판매사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팀장이에요. 세 번째가 국장이에요. 본부장, 총장, 단장, 임페리얼. 자, 제가 왜 계단을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낮아지죠? 네? 요 판매사까지가 거의 80%에서 90%예요, 90%. 여기에 이제 오토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토까지만 가면 굉장히 순차적으로 되고, 그 올바른 팀장,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팀장만 되면 이 사업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바른 팀장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 목표가 이게 크니까 이제 판매사에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사를 되는 것은 매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사 한번 다시 볼까요? 판매사 조건이 뭐예요? 나로부터 좌우로 그냥 그림을 그리자면 그냥 250이에요. 판매사는 1일서부터 15일, 16일서부터 말일까지. 그죠? 상반기, 하반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달로 쭉 돼서 마감되면요, 판매사 되기가 굉장히 오토 판매사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상반기, 하반기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한번 매출 일으키고 나면 하반기 때 좀 매출이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내가 그 본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판매사가 될 때 소비자 그룹을 충분히 밑에 베이스에 깔아 놓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직급을 올라간 분들은 그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의 본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단계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단계. 사업자를 비전 줘서 사업자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오토 판매사까지 요 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해야 될, 반드시 걸쳐야 될 게 소비자 그룹을 형성시키는 소비자 관리 능력을 구비하는 것. 그것을 갖추지 않고 팀장이 되면 그 밑에 내 판매사를 복제를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복제를 잘못 시키는 거예요. 네? 소비자 관리를 충분히 한 경험을 밑바닥서부터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계급장 떼고 겸손하게 물건 칫솔 하나, 선크림 하나 전달하는 거를 내 사업의 본질로 이해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이 임원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산가가 자기가 돈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베이스부터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못 간다. 베이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베이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 팀장, 계급장, 국장, 계급장, 본부장, 계급장, 의미는 있어요. 다단계 회사에서는 뭐 직급이 깡패라는 얘기, 이런 말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애터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직급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이. 이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 살아가는 건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가 되는 분은 재고가 남지 않고 순환이 되면서 현금화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게을리하고 내가 직급을 갖다가 그냥 편한 방법으로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 그죠? 그것이 습관화되면 내 돈이 자꾸 들어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국장 되기 이전까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베이스가 뭐다? 소비자 관리.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사업자 관리가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사업자 관리를 하시려고 자꾸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응? 소득이 돼야 돼요. 소득이. 예. 저도 이 사업을 한 지 어떤 뭐 본부장 직급 도전할 때 빼고 처음으로 이제 2천만 원 소득이 이제 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소득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애터미 하면서 잘못되는 행동들, 이걸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소비자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팀장 때 다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팀장 때 마련된다는 건 나 혼자가 아닌 내 파트너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내 파트너를 리더로 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감을. 그러면 지속적 성장해요. 밀려서. 근데 매출만 쳐. 소비자 관리하라니까 또 매출만 해. 소비자만 관리하러 다녀. 그러면 방판이에요. 방판. 판매사까지는 방판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계속 평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 중에서 리더감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서포트 후원하는 능력, 후원 능력을 팀장 때 갖춰야 이게 복제가 돼야 그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소비자 관리하는 데 충실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리더감을 찾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이 과정이 판매사 팀장 될 때 잘 갖춘 분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직급씩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판매사 때부터 지금 본부장까지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직급 이상 쉬지 않고 왔어요. 마지막 관문이 어려운 게 이제 총장인데 241 매출 240, 240의 단계가 아닌 600, 600에 되는 단계.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마케팅 구조로 보면.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해요. 왜? 포기보다는 안주를 한다는 말이 편할 겁니다. 소득이 어쨌든 한 1,500 정도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은 따뜻해요. 어차피 1매출이 240이나 1매출 500이나 소득은 같아요. 이게 굉장히 사업자들한테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빼요. 노력해봤자 1매출 240이나 500이나 소득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 밑에 후원을 해줘봤자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240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임페리얼에 있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안 늘어도 여기에 지속적 노력을 해서 뚫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40에서 600으로 넘는데 보통 3년, 4년 막 이렇게 길게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 내에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1년 내에 돌파다. 그리고 최단기로 한번 뚫어보자. 제가 6개월로 뚫어볼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6개월 만에 뚫어볼 그런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때 조직화가 돼 있어야 돼. 나 혼자 뛰어서는 절대 안 돼. 그죠? 그렇게 뛰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그것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팀워크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일매출 240과 600을 혼자서 무슨 재주로 날뛴다고 되냐고. 조직적으로 완전히 팀워크가 갖춰지는 멤버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으쌰으쌰 안 돼요. 혼자 뛰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마의 고지란 말이야. 마라톤으로 보면 마지막 그 깔딱고개. 네? 대부분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 본부장. 뭐 소득은 돼요. 월 800에서 한 2천만 원 버는 사람들 쭉 많아요. 근데 애터미는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즈니스예요. 모두가 월 1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요. 누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그럼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아무나 통과시키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아무나는 누구냐 이게요. 내가 돼야지. 뭘 갖춰야 되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이때 판매사일 때 8, 90%가 결정이 돼요. 이때 자세와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나중에 수정하는데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들어져요. 내가 오늘 왜 목이 타지? 같은 경우는 소프라킨 이런 것들을 구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는 뭐예요? 해모임, 유산균, 밀크시슬, 심층수. 이거는 기본으로 먹어라. 이게 몸에 해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해서 좀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핵심 코어 내 핵심 사람을 세 사람이 자축우축에 팀장 될 때 이미 셋업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팀장 될 때까지. 그러려면 왜 이 생각은 다 하는데 사람들은 팀장 될 때 3명씩 균형이 딱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갖다 거꾸로 돌이켜보자 이게. 첫 번째 애텀에서 제일 잘못된 거. 대실적은 내게 아니고 소실적만 한다. 그리고 스폰서들이 나 한 줄만 내려줄 테니까 네가 한 줄만 해라. 이런 말들. 제일 나쁜 말들이에요. 결국은 내가 진입할 때는 그 말이 솔깃해요. 내 스폰서가 한 줄 내려줄 테니까 너 한 줄만 해라. 솔깃하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서로에게 짐이 되고 힘들어지는 원인이 돼요. 분쟁의 요소가 돼요. 오늘부터 따라할게요. 내가 몽땅 2줄 다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대실적은 내 새끼가 아니야. 대실적은. 나중에 내가 또 대실적, 소실적이 대실적 된다니까요. 반드시. 저도 본부장까지 오는데 대실적, 소실적이 3번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내가 편안하게 그 라인에 모두와 팀워크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쌩 까고 있다가 자기 소시적이 대시적이 해외에서 땅 터져봐요. 그죠? 근데 이쪽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세요? 협력이 안 되는 거야. 쉽게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 성장하려면 양쪽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다. 한쪽이 아니라. 근데 지금 다 한쪽만 영향력 미치는 구조로 사업을 하신 분이 많다라는 얘기야. 에?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스폰서가 직급 가니까 본부장 어쩔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는 경우. 그리고 실질 직급은 2단계 밑에 아니면 3단계 밑에 한번 가고 마는 그런 직급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배팅이다. 라고 회장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봐요. 그래서 그 베이스에 반드시 회장님이 자꾸 오토판매사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판매사 될 때까지 자축우축으로 50명, 100명 정도는 소비자를 네가 관리하는 그 훈련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밑바닥도 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까지는 다 하기 힘드니까 뭐냐? 우리는 핵심 코어 3명씩 한 15명씩 20명씩 그걸 나누자는 거죠. 혼자서 50, 60명 다 하면 내가 방판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3명씩 내가 세븐코어로 나누면 한 15명에서 12명에서 15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분업하자 이게 분업. 그게 세븐코어 개념이란 말이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거를 250만 매출을 나 혼자 막 소비자 관리하는 게 뭐요? 좌측 우측으로 3명씩 좌우로 나까지 7명이 세트가 돼서 핵심 코어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코어 인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의 핵심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스폰서가 팀장 갈 때 내가 판매사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스폰서가 본부장 갈 때 나를 국장으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페리얼이 되려면 내가 단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임페리얼을 가려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죠? 임페리얼 정도 가려면 산하 조직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50만 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그럼 50만 명 중에 4명을 고르는 거야, 단장을. 누구랑 갈지. 그러니까 내 스폰서에 내가 핵심 인물이 되도록 코어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위에 지금 막 시작할 때는 한두 명이 아쉽겠지만 저 위에 총장 가고 단장 가고 이렇게 보면 우리 노정구 단장님만 해도 25만 명이 산하에 있는데 그죠? 여기 지금 판매사하고 여기 교육받는 사람만 해도 500명이잖아. 500명 중에 단장을 2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 예? 미팅에도 안 나오고 자기 할 도리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기본이 눈에 자꾸 보여야 된다고요. 단장님 눈에 자꾸 보여야지.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통령의 자리에 문고리를 자주 잡는 사람한테 권력이 잡혀. 맞아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스폰서와 자주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복제가 돼야 나도 내가 어딘가에 가 있을 때
누군가 핵심 코어될 인물들이 저요라고 해서 쫓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거지. 가자 가자 가자. 그런 수동적인 사람은 지금 없을 때는 마지못해서 필요하지만 명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선택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딸랑 한 두세 명 있으니까 요 사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잖아. 근데 우리 단장님한테도요, 여기 있는 분들 반틈 안 와도요, 아무 신경 안 쓴다니까. 신경 써질까요? 안 써요.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애터미에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자산은 돈을 썼을 때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다시 돈이 또 들어오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돈을 썼는데 나가는 게 부채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식 키우는 건 뭐예요? 자산을 키운 거예요? 부채를 키운 거예요? 이거부터 개념 정립 잡았잖아. 근데 아들 키우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지금 돈 갖다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한테 갖다 줄까요? 어머니한테 갖다 줄까요? 그럼 이제 알아. 내 자산이야? 며느리 자산이야? 내 자산이 아니라고. 그죠? 자, 자식들은 내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내 파트너 세븐코아를 키운 이 리더들은 나의 평생 자산이죠. 키워놓으면 어떻게? 나한테 돈을 계속 갖다 주잖아. 우리 일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물건 파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애터미의 절대 제품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절대 제품을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십이 아닌 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면 여러분 리더십으로는 사업을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품으로. 제품으로 승부 보면서 소비자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소비자가 여러 명 중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여유 속에서 그들 중에서 데리고 갈 사람을 초이스해야 여러분들도 선택권이 있어요. 단장님이 지금 총장 갈 사람을 초이스하듯이, 그죠? 본부장 될 사람이 국장을 초이스하듯이, 국장 갈 사람이 팀장을 초이스하듯이, 팀장 갈 사람이 내 산하에 판매사 2명을 초이스하듯이 여러분들도 판매사가 되려면 일단은 소비자 그룹을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초이스를 해야 되고, 이 양쪽 다 내가 두 줄을 반드시 내가 후원한다. 이렇게 하는 훈련이 복제가 안 되면 짝재기가 되고 균형도 안 맞는다. 수입이 안 되는 원인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자치구축이 지난달 같은 것도 395만, 385만 이렇게 맞아요. 서로 짜요. 저희 파트너들은 자치구축에 있는 리더들끼리 밤 11시 반 되면 우리 문 사장님 저기 매출 양쪽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맞추자고 협의를 해서 항상 매출을 넣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파트너가 밤마다 우리 스폰서 65만이네? 이쪽 70이네? 5만 모자라니까 우리가 5만 넣자. 이렇게 하는 파트너가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그 사람이 뭔가 받은 게 있어야 그 마음이 발심,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젖소 철학이 아니라 애기 철학이에요.
젖소를 키우는 것은 젖을 짜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젖소를. 아기는 키우는 건 어떻게 해요?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후원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내가 계속 내 파트너 하다 보면 반드시 얘가 보답하는 날이 와요. 자산으로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 대부분 자식 키우듯이 자식도 부채이듯이 맨 처음에는 파트너들이 다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돈이 들어간다고. PB가 들어간다고. 어? 관리하려면. 어? 근데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나고 나면 자산으로 될 거라는 그런 믿음, 확신. 그죠? 그것이 얘가 리더가 돼서 성숙돼서 자산으로 바뀔 그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려요. 완벽한 자산이 되려면 내 파트너가. 스스로 사업 설명도 하고 스스로 리크루팅도 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내는 자발적 리더가 되는 데는 그죠? 2, 3년은 걸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2, 3년 정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도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나부터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요. 리더십 키우는 사업이에요. 리더십을 키우는.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을 키우는데 필요한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 사업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맺는 연결 비즈니스고, 그런데 연결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결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끝없이 제대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사람들, 시스템에 프로그램 안 된 사람은 맨날 엉뚱한 소리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건 산 거로 니네들이 다 수당 받는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예요. 안 그래요?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 내가 판매사 갔으니까 니네들 팀장 뭐 살렸다 이러잖아요. 본인 판매사를 보내기 위해서 그 팀장은요.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된 것을 반드시 메워주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나를 베푸는 그 누군가 스폰서들의 그 후원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서 혼자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절대적으로 팀 플레이하는 비즈니스예요. 애터미는. 각계 전투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그죠? 25 30이야. 그럴 때 아무나 전화해서 5만 좀 내려주면 좋겠어요 할 때 그 전화를 받고 그래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 하는데 5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맞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매여? 없다. 알았어. 이게 문제야 이게. 전화하면 네 PB 맞추려고 이때나 전화하냐? 이렇게. 저는 제가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주셔서. 농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쪽이 270이고 230 정도 225밖에 안 돼. 15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애매해. 그래서 이제 국장들 거 보고 쭉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이 팀장 하나가 어떻게 60에 70에 뭐 한 20이 돼 있어. 그죠? 한 10만 좀 늘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내가 전혀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한 번도. 그랬더니 알아차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맞출 수 있게끔 10만 놓칠 뻔했는데 넣겠습니다. 넣고 나는 또 5만을 넣었어. 240 맞잖아요. 고마워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놓칠 수 있는 거를, 응?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는 거는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 걸 봤다라는 거지. 본부장이 저 밑에 팀장 거를 보고, 오, 자기를 관심 가져줘서 자기 매출까지도 지금 신경 써준다. 요렇게 하는 사람 있고, 네 거 맞추려고 전화했어? 이런. 전화해보면요, 느낌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편해야 된다라는 거야. 서로가. 우리가 비즈니스잖아. 공동 매장 운영하는 거잖아. 서로에게 이익되는 거잖아. 그럴 때 기왕이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10만 다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10만 한다고 딱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했어요. 내가 5만 BB 할 거 저한테 주세요. 응? 처음부터 내가 5만 해줄 테니까 너 5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네 할 돈이 다 하냐? 10만 할래? 했을 때 예스 하니까 어떻게? 끊고 나서 심호흡한 다음에 어떻게? 문자로 5만 pp 내가 도와줄 테니까 코드 하나 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야 자꾸. 어? 그거를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이미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믿음 관계가. 어?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냥 편안하게 전화해도 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도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벗, 인생의 동반자를 양쪽에 3명씩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진짜 있습니까? 3명씩?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 내재 가치예요. 난 3명씩 양쪽에 다 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속적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응? 그 숫자 게임, 그 인원의 수가 여러분의 자산의 수예요. 근데 자산인 파트너가 있고 부채인 파트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죠? 맨날 밥 사달라고 해. 무슨 파트너야? 부채 파트너야. 매출도 안 쳐. 자산 파트너야? 부채 파트너야? 그냥 부채 파트너야. 응? 직급 가자고 하면 저 힘들어요. 부채 파트너야. 그래도 가자. 얼마 주실래요? 이것도 부채 파트너야.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요 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자산 파트너야. 똑같은 말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급 가는데 얼마 내려주실게요? 한 150 내려주면 내가 하고요. 부채 파트너야. 150 내려줄 거면 내가 어머니 거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판매사 만들지. 안 그래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쉽다고 해서 파트너들을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버릇 고치는데 평생 고생해. 처음부터 효자로 키워야 돼. 처음부터 자산 파트너로 키워야 돼. 그래서 막 내려주는, PB를 많이 내려주는 데가 더 버릇이 나빠지고 죽더라는 거야. 자생력이 없더라는 거야. 결론. 우리 단장님이 10년 사업하면서 저한테 가장 충고 내린 것, PB를 많이 내려주는 데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 진짜 사랑한다면 가급적 내려주지 마라. 자기 스스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게끔 해주는 게 진짜 가르침이고 사랑이다. 그게 교육이고. 이게 우리 노정우 단장님의 진짜 핵심,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술 한잔 할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문 사장도 막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안 도와줘야 문 사장이 크니까 안 도와주는 거래.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고. 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까 끄떡끄떡하고 와 보면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제가 더 노력한 거예요. 제가. 어? 기대지 말고. 어? 근데 직급 가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건 단장 가실 때는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그건.